여러분, 2012년 경기도 성남의 신흥동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며 색소폰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었던 78세 남성 송씨는 나이가 이제 거의 80이었다 보니까 가게 운영이 점점 힘에 부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는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팔기로 결정하고요. 2012년 5월 말 38살의 김씨 여성과 그의 동거남이었던 44살의 박씨에게 주점을 넘기게 됩니다. 이때 주점을 판 금액은 약 4,500만 원 정도. 하지만 이때 이 주점을 넘겨받았던 이 김씨 여성은요, 4,500만 원이 지금 다 없어요. 돈이 한 2천만 원 정도 부족한데 이거 나중에 꼭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2천만 원을 잔금으로 남겨요. 가게를 넘겨준 뒤 이 송씨는 아예 가게를 떠난 게 아닌 그 가게를 운영만 안 했을 뿐 그대로 가게에 남아서 주점 무대에서 색소폰 연주를 했습니다. 어차피 잔금 2천만 원도 받아야 되고 색소폰 연주도 재밌으니까 겸사겸사. 그런데요, 가게를 넘기고 나서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이 김씨 여성 2천만 원 갚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2천만 원을 줄 생각을 안 해.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이 송씨 독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잔금 처리 언제 할 거냐고. 아니, 금방 돈 준다며. 나도 돈이 필요해. 얼른 2천만 원 좀 갚아줘. 얼른 2천만 원 좀 줘. 자신의 여자친구, 그러니까 동거녀인 이 김씨가 전 단란주점 주인인 이 송씨에게 잔금 독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 동거남 박씨는 어이 송씨, 그 돈 내가 줄게요. 그렇게 4개월 정도가 지난 2012년 9월 6일 오후 6시경 이 송씨와 박씨는요, 단란주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박씨, 2천만 원이 잔금인데 딱 1,7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당연히 송씨는 2천만 원을 줘야지 왜 1,700만 원만 줘? 그랬더니 이 박씨가 하는 소리가 얼마 전에 안전점검 지적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스프링쿨러 설치 안 하고 가는 바람에 우리가 그 스프링쿨러 설치하는 비용으로 300만 원 정도가 나갔어요. 솔직히 이거 원래 송씨가 했어야 되는 거였잖아요. 당신이 제대로 대비 안 하는 바람에 우리 돈이 300만 원 나갔으니까 당연히 그 돈은 빼고 준 겁니다. 이걸로 깨끗하게 정리합시다. 와, 당연히 이 말에 송씨 열받죠. 아니, 애초부터 인수 비용과 모든 거를 다 합의하에 결정해놓고 뭔 자기 마음대로 스프링쿨러 설치했다고 빼고 뭐 한다고 빼고. 아니, 그리고 계약하고 몇 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와가지고 스프링쿨러 설치한다고 300만 원을 빼? 지금 장난해? 당연히 송씨 열이 받은 거예요. 그렇게 이 두 사람 사이에 작은 실랑이가 시작됐고 점점 서로 격분하기 시작하더니 열이 받은 이 송씨가 박씨의 동거녀인, 그러니까 아예 처음 자기와 계약했던 김씨를 막 욕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씨, 내가 그 옆에 내 믿고 계약했는데 내가 미쳤지. 믿는 게 아니었어. 라고 하면서 막 욕을 섞어가지고 막말을 막 퍼부은 거예요. 이 박씨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 이 김씨 여성 자기 여자친구잖아요. 그런데 전 주인이 자기 여자친구 욕을 막 하니까 더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에 격분한 박씨는 그대로 송씨를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곤 넘어진 송씨의 목을 사정없이 밟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때 이성을 잃은 거예요. 40대 남성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78세 송씨.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송씨를 본 그 상황에서도 이 박씨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막 씩씩대면서 주방으로 가더니 호스를 가져다 끝내 송씨의 목까지 졸라 살해했습니다. 이 박씨의 만행은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송 씨가 죽었다는 걸 확인한 이 박 씨는 송 씨의 시체를 비닐로 싸서 노끈으로 묶고 여행용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방을 단란주점 다용도실 창고에 숨겼어요. 그런데 여기서 소름이 돋는 건 시신을 다용도실에 숨겨놓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버젓이 단란주점 영업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얼마나 숨길 수 있겠습니까? 이 시신 부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비린내인지 뭔지 역한 냄새, 이거 어떻게 숨길 거예요? 당연히 일주일 정도 지난 후부터 이 주점의 종업원이 사장님, 다용도실에서 그 이상한 악취가 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에 겁이 나기 시작한 박 씨는 시신을 더 안전한 장소에 유기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한적한 야산 땅에 묻어버릴까? 바다에 던질까? 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시신이 너무 무거워서 혼자 들고 나갈 수가 없는데. 이거 괜히 옮기다가 누가 보기라도 하면 어떡해. 그냥 아무도 없을 때 주점 안에 다른 곳에 숨겨 처리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어디에다 숨기지? 그렇게 박 씨는 9월 13일 영업시간 전에 자기가 직접 만든 나무 상자 하나를 가게로 가지고 옵니다. 가로 113cm, 세로 40cm, 높이 80cm의 나무 목관. 그러니까 그 관 안에 박 씨는 시신이 담겨져 있는 여행용 가방채로, 그냥 가방채로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관에 이 나무 이 상자에 못질을 하고 악취가 새어나오지 못하게 상자의 모서리에 실리콘까지 다 발랐어요. 그리고 다음날 이 박 씨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 그 주점 홀 벽면에 물이 새네? 라고 하면서 방수 설비업자를 불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이 설비업자는 홀 벽면에서 물이 새요? 제가 한번 볼게요 라고 하면서 시공을 하기 위해 주점 홀 벽을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이걸 노리고 있었던 박 씨는 딱 이때 홀 벽을 뜯은 김에 이 상자 좀 벽면에 넣고 콘크리트 좀 발라주세요 라며 요구했습니다. 당연히 이때 이 설비업자 어리둥절했어요. 시공하려고 벽을 딱 뜯자마자 이 박 씨가 무슨 나무 상자 큰 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벽에 넣고 콘크리트질을 해달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때 설비업자는 그거 뭔데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박 씨는 막 웃으면서 이거 별거 아니에요. 방습제를 넣은 상자인데 그냥 공사해주세요 라고 천연덕스럽게 얘기했어요. 막 웃으면서 이거 그냥 벽 안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콘크리트질 해주세요. 그렇게 설비업자의 손을 거쳐 이 송 씨의 시신은 벽 속에 매장이 됐습니다. 이 관을 벽 안에 넣게 되면서 이 주점의 한쪽 벽면은요, 아래쪽이 불룩 튀어나온 이상한 모양이 됐어요. 보통 가게 사장님은 이런 거 용납 못하는데 이때 설비업자도 뭔가 조금 찝찝하니 이상했는데 시공이 다 끝나갈 때쯤 이 박 씨가 고생하셨다고 돈을 조금 더 챙겨줬었다고 해요. 이에 그냥 뭐 별거 있겠나 넘겼던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게 박 씨의 계획이었다는 거. 이런 잔혹한 박 씨의 범행이 들통나게 된 건 피해자 송 씨의 며느리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부터였습니다. 지방에 살고 있었던 이 송 씨의 아들 내외가 2012년 10월 10일 혼자 사는 아버님이 한 달째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조사해주세요. 라면서 실종 신고를 넣은 거예요. 성남경찰서 실종수사팀이 확인한 결과 송 씨가 살고 있었던 집주인도 송 씨의 모습을 한동안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뭔가 이상한데. 그렇게 본격적인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니까 심장이 쫄려오기 시작한 이 박 씨는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송 씨의 핸드폰을 이용해서 송 씨의 아들 행세를 하며 단란주점 건물주와 송 씨 후배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 송 씨 아들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어디로 놀러 갔다 오신다고, 여행 갔다 오신다고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라면서 전화를 돌린 거죠. 실종이 아닌 가출로 보이게끔. 실제로 이 아들 내외의 실종 신고가 늦어졌던 것도 다 이 박 씨 때문이었습니다. 이 박 씨가 송 씨의 핸드폰으로 아들에게까지 개수작을 부렸기 때문에. 하지만 이 거짓이 얼마나 갈 수 있겠습니까? 실종 수사팀은 송 씨 주변을 탐문하던 중에 단란주점 인수 잔금 문제로 박 씨, 김 씨 이 부부와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박 씨와 김 씨를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조사를 진행했어요. 당연히 이 두 사람 경찰 조사도 진행됐습니다. 따로따로.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말이 조금 다른 거예요. 송 씨에게 잔금을 줬다는데 그 잔금을 줬다는 날짜가 서로 말이 달라. 즉,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데 왜 거짓말을 해? 딱 각이 나오잖아요.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겠죠. 이 외에도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경찰은 박 씨의 행적과 휴대전화 통화 기록 등을 추적하던 중에 피해자 송 씨가 사라진 그 무렵에 박 씨가 단란주점 내부에 방수 공사를 한 사실을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수 공사 과정에서 나무 상자를 넣고 공사를 했다는 것도 확인했어요. 이에 경찰은 바로 이 방수 공사를 진행했었던 설비업자 불렀습니다. 그런데 딱 이 설비업자가 그날 시공한다고 벽을 뚫었는데 갑자기 무슨 큰 상자를 넣어서 콘크리트 질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박 씨가 그날 자꾸 옆에서 방향제를 막 뿌려대면서 냄새 안 나게 신경을 좀 많이 써달라는 얘기도 했었고 뭔가 조금 이상하긴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아, 이 박 씨 뭔가 썩은 내가 펄펄 난다. 이에 경찰은 2012년 11월 13일 오전 박 씨를 붙잡아 추궁하기 시작했고 결국 박 씨는 범행 일체를 자백했습니다. 송 씨가 제 동거녀 욕을 막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죽였습니다. 그렇게 벽 속에 유기되어 있었던 송 씨의 시신이 밖으로 나오게 됐고 박 씨는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이 됐어요. 결론적으로 검찰은 범행 수법의 계획성, 잔인성을 들어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최종적으로 법원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해요. 징역 18년. 와, 사람을 죽이고 시신을 벽 속에 넣어 유기까지 했는데 징역 18년. 참. 그래서 오늘은 주점 인수 갈등으로, 그러니까 돈 문제로 전 업주를 살해한 뒤에 벽 속에 안매장한 한 살인마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